MZ세대가 취업하고 싶은 기업 조건에서 월급은 2위로 나타난 반면에 1위는 일과 삶의 균형이 보장되는 회사로 나타났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37%는 취업하고 싶은 기업으로 워라밸이 보장되는 기업을 꼽았습니다. 이어 월급과 성과, 보상 체계가 잘 갖춰진 기업, 정년 보장 등 안정적으로 오래 일할 수 있는 기업, 그리고 기업과 개인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선호하는 경영진 리더십 유형은 소통형이 약 78%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는데요. 기업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필요한 요소로도 조직원 간의 소통 강화를 제일 많이 뽑아서 이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경영자들이 보이는 MZ세대와의 적극적인 소통 행보에 대해서는 70%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저도 MZ세대잖아요. 네. 친구들만 봐도 확실히 워라밸을 중요시 하더라고요. 일도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 균형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한 가치인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일주일에 최대 69시간 근로가 가능한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죠. 업무 특성에 따라 몰아서 일하는 대신 길게는 한 달 휴가도 가능하다는 취지인데 정부와 여당은 MZ세대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2030과 관련된 청년층 같은 경우를 다들 좋아하고요. 이거는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들을 많이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개편안 발표 이후 연장 근로 악용 우려가 계속 나오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시 MZ세대를 방패막으로 내걸었습니다. 요새 MZ세대들은 뭐 부회장 나와라, 회장 나와라, 뭐 성과급이 무슨 근거로 이렇게 됐냐라고 해서 권리의식이 굉장히 뛰어나다. 과거에 이제 우리 같은 나이 많은 기성세대들하고는 달리 저는 그래서 적극적인 그 권리의식이 이 법을 실효성 있게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MZ세대는 권리 찾기에 적극적인 만큼 더 일하고 충분히 쉬는 걸 지지한다는 건데 하지만 MZ세대의 실제 목소리는 좀 달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이미 지난해 10월 청년들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한 결과가 뒤늦게 공개됐는데요. 휴가 근로시간에 대한 보상이 있어도 희망 근로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하는 직장에는 취업하지 않을 것이란 답변이 절반 가까이 나온 겁니다. MZ노조로 불리는 새로 고침 노동자 협의회도 개편안에 공식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근로조건을 개선해온 국제사회의 노력과 역사적 발전 과정에 역행한다는 겁니다. 주 4시간 맞추는 선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지 69시간까지도 쓸 수 있게끔 바꾸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권리 찾기 말씀하셨는데 집단적 보상관계에서는 사실 MZ세대든 어떤 세대든 노동자의 한 명이잖아요. 당당함만으로는 이거를 극복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이번 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미지수인 가운데 정부가 우려의 목소리를 잠재우려 MZ세대를 억지로 끌어들인 게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드는데요. 무엇보다 휴가 사용에 있어서 사업장 상황에 따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각해질 걸로 보입니다. 쉴 틈 없이 일을 하고 저 한 달 휴가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회사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네, 어제부터 서류 접수를 시작해서 오는 12일까지 접수를 받는데요. 이미 접수에 성공한 분들은 시작부터 운이 좋은 걸 수도 있겠습니다. 한꺼번에 많게는 10,000명 넘는 지원자가 몰리면서 현대차의 채용 페이지는 하루 종일 접속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현대차는 지난해 노조와의 임단협에서 내년까지 모두 700명의 기술직을 채용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올해 적어도 400명은 뽑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첫날부터 쏟아진 관심을 보면 최소한 지난해 기아차에 몰렸던 500대 1의 경쟁률을 뛰어넘는 경쟁률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네, 직장인 커뮤니티 같은 온라인에서도 현대차 생산직을 이른바 킹산직이라고 부르면서 폭발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게 현직 공무원 그리고 대기업 사무직들마저 지원해보고 싶다면서 조언을 구하는 글들이 줄을 잇는다는 겁니다. 내가 석사인데 학력을 좀 낮췄어도 되나 묻거나 대졸자인 것만으로는 자격증을 여러 개 보유한 고졸이나 전문대 졸들을 따라갈 수 없겠지 고민하는 글도 보입니다.
예전에 현대차 단협 교섭에서 노조 조합원 자녀에게 채용 특혜를 주는 조항을 만들었다가 큰 사회적인 비판을 받고 그 문구가 삭제됐죠. 이번 신규 채용에 관심이 이 정도로 쏠리다 보니까 현대차에서 공정하게 뽑겠다고 따로 발표까지 했습니다. 10년 만에 기술직 신입 채용이고 연령이나 성별 제한 없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해 외부의 관심도 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아래 다양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어제 많이들 보셨으니까 대충 아시는 내용들일 것 같고요. 네. 지금부터는 왜 그런지 좀 한번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죠. 네네. 솔직히 현대차 생산직이 참 좋은 일자리잖아요. 그렇죠. 뭐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까지 관심이 보이는 건 또 왜 그런 걸까요? 네, 그렇죠. 근데 그 현재 대기업 네. 사무직인 그 지원 희망자 한 명이 온라인에 남긴 말 한마디를 봤는데요. 이게 MZ세대가 이렇게 현대차 생산직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를 한 구절로 축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급할수록 오히려 일과 삶의 균형, 워라밸에 자신이 없고 이른바 줄도 타야 할 것 같고 어차피 오래 다닐 수 있는 회사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근데 현대차 생산직은 평균 연봉이 9,600만 원입니다. 정년도 보장되고 업무 시간이 철저하게 지켜진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마침 어제 나온 산업연구원의 MZ세대에 대한 한 보고서가 현대차 채용에 쏟아지는 이렇게 큰 관심과 궤를 같이 합니다. MZ세대가 직업 선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1위, 12년 전만 해도 개인의 발전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연구원이 지난 2008년부터 19년까지 10만 4천여 명의 대졸자를 대상으로 일자리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 7가지 항목을 설정해서 조사한 건데요. 2008년만 해도요. 약간 박봉이어도, 야근이 많아도, 업무 강도가 높거나 인간관계에 스트레스가 쌓여도 나 젊으니까, 아직 청년이니까 내가 좀만 참고 견디면 여기서 많이 배우고 발전해서 성공할 수 있겠다. 그런 일자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는 거죠. 그런데 2019년으로 오면 개인의 발전 가능성은 7가지 항목 중에서 최하위권인 6위가 되고요. 중하위권에 위치했던 소득과 근로시간이 1, 2위로 올라옵니다. 돈과 워라밸입니다. 근데 강 기자 궁금한 게요. 네, 워라밸 하면은 솔직히 공무원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최근 들어서 공무원에 대한 기능이 좀 시들고 있어요. 네, 그게 그렇죠. 네. 제일통계청이 지난 2021년에 발표한 걸 보면 청년층의 직장 선호도 1위가 대기업이 됐습니다. 공무원은 3위로 밀려났습니다. 네, 과거 공무원의 인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역시 고용 안정성이 크게 작용했던 건데요. MZ세대에게 고용 안정성은 여전히 큰 가치지만 12년 전만큼은 아닙니다. 이번 연구에서도 나오지만요. 특히 M세대보다 1997년 이후에 태어난 G세대에서 이런 경향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우선순위는 일단 소득, 그리고 워라밸, 바로 지금 내 손 안에 쥘 수 있는 실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용 안정이나 간판만으로는 집값은 치솟고 자산의 벽이 더욱 두터워지고 있는 지금 가장 매력적인 직업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성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던 시기까지는 발전 가능성이 가장 선호되는 가치였고, 그러니까 성장이 둔화되면서 불안이 커지기 시작할 때 고용 안정성이 크게 부각됐다면요. 평생 벌어도 번듯한 집 한 채 내 손으로 마련하기 힘들다는 초조감이 팽배한 이제는 소득, 그리고 바로 지금의 소소한 행복을 보장하는 워라밸이 확실히 청년층에게 가장 크게 다가오는 가치가 된 걸로 보입니다.